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240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네. 요즘 이 정년이 네.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서 사람들이 다 정년이 여성국국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사실 그 배우들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변신을 하고 또 여성국국을 너무 재밌게 표현을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여성국국이란 무엇인가. 네. 사실 5, 60년대 굉장히 최고의 인기를 누리다가 거의 뭐 대가 끊기다시피 싹 사라지는 듯 했었으나 네. 요즘 젊은 배우들의 노력으로 새롭게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수빈 여성국국 제작소 대표와 함께 여성국국을 집중 탐구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도 쳐주시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직접 자기소개 카메라 보시고 한번. 네, 안녕하세요. 여성국국 제작소 대표 박수빈입니다. 네. 저 들어오시는데 문옥경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딱 네, 수트를 네. 입으시고. 네. 남역 배우. 네. 여성국국 제작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네. 일단 여성국국 제작소라는 단체 이름은 2019년에 만들었고요. 네. 저희는 황지영 배우와 저 박수빈 배우 두 명이 네. 조영숙 선생님이라는 여성국국 1세대 분의 제자예요.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무엇이라도 여성국국을 위해서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있을 수는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네. 제작소라고 진 이유는 공연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축제나 아니면은 뭐 출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전반적으로 제작을 지자. 네, 누가 네. 안 해주는데 우리라도 해야지. 네. 이런 마음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네. 나중에 또 자세하게 또 듣도록 하고요. 네. 정년이 사실 저희가 여성국국을 작년쯤인가에 그때 창극 나왔을 때 그 정년 미디어 아티스트 모시고선 얘기 들을 얘기했었죠. 때도 너무 재밌게 들었었는데 이게 드라마로 막 인기를 얻으니까 엄청 반갑더라고요. 괜히.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아예 뭐 다는 못 봤고 저는 얼마 전에 지금 공연을 하고 끝내다 있으니까. 보니까 그래도 최대한 좀 챙겨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겨울에 이제 몰아봐야죠. 근데 생각보다 훨씬 관심이 많아요. 네네. 네, 진짜. 맞아요. 왜 그런 거 같으세요? 저는 좀 말하기 시작하면 또 다시 진부해져가지고 재미없는 말만 나올까 봐 걱정인데 네. 일단 제가 여성국국에 몸담고 있으면서 끝없이 계속 해왔던 이유가 여성국국은 한 장르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에도 하나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됐었던 어떤 하나의 그 컨텐츠는 결국에 시대가 지나도 언젠간 다시 문화의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해올 수 있었는데 이 시대, 이 시기와 정연이가 갖고 있는 여성국국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맞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역시 재미없죠 반응이. 아니에요. 입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공감해. 네. 근데 정년이 오프닝을 보면 네네. 이제 소개하는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 캐릭터를 소개를 하는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보면 자막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스승님인 조영숙 선생님 목소리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 나오는데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네. 저희 조영숙 선생님이 지금 현존에 계시는 1세대 분들 중에 뭐 임춘행 선생님과 거의 임춘행 선생님이 대타도 하시고 같이 공연하신 지금 거의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분 자체로서도 가치가 있죠. 근데 거기서 드라마에서 공연자 실제 살아있는 여성국국인들을 배제하지 않고 그렇게 함께 했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감사함과 큰 의미를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러게요. 근데 조영숙 선생님은 어떻게 이제 만나게 되신 거예요? 저요?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풍물로 시작을 했어요. 안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와리풍물이라는 풍물을 모든 초등학교에서 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풍물이 너무 소리가 막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학교를 걸어가는데 계속 풍물 소리가 멀리서 막 징,
징 뭐 이런 소리가 네네. 나요. 그러면 막 가슴이 쿵탁쿵탁 하면 어. 조금 가까이 가면은 정정정정정 뭐 정정 이런 소리가 나고 깨깨깨깨 뭐 이렇게 막 이게 사람이 막 들썩들썩 거려지는 그 풍물 소리에 난 이거 안 하고 못 베기겠다 해가지고 저학년 때 이미 풍물을 시작을 했고 원래는 4학년 돼야 받아주는데 막 빨리 하고 싶다고 쫄라가지고 들어가서 그러다가 이제 풍물은 여자가 할 수 있는 장르가 아니라고 부모님이 반대를 하셔서 중학교 1학년 때 잠시 꿈이 없이 지내다가 판소리 하는 어떤 분이 갓을 쓰는 걸 보고 제가 판소리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판소리는 이제 박계자 향자 선생님이라고 인사동에 계시는 스승님한테 사사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저를 딱 보자마자 넌 여성국국을 해야겠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대명창분들 돌아가신 분들 문화재도 그렇고 대명창분들 뭐 예인분들 뭐 중에 여성국국을 안 거친 분들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저희 선생님도 여성국국 배우로 계셨던 분이니까 너는 여성국국을 해라. 그래서 조영 선생님을 연결해준 무대가 그 당시 정동극장 상설 공연. 그 당시 정동극장은 상설 공연을 항상 했었어요. 매일 있었죠. 맞아요. 그때 제가 여성국국 향단이 역으로 조영숙 선생님과 봤을 수도 언제요? 그게 그냥 올해 1998년 8년? 되게 옛날이죠. 네. 90년대 말에는 봤는데 뭐 보셨어요. 조영 선생님이 그때 월매를 하셨고 그때 조금행 선생님 살아계실 때여서 조금행 선생님이 이도령 하시고 그랬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성국극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이후 프로그램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성국극을 90년대 말에 취재를 한 적은 있어요. 아까 오시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90년대 말이었는데 국립극장에서 하는 공연도 한번 봤고 2000년인가에 호아마투에서 했던 춘향전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예전에 하시던 분하고 좀 젊은 소리꾼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공연이었고 그때 이자람 씨가 춘향으로 출연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등호 선생님이 출연하셨고 근데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 오랫동안 굉장히 대가 끊기다시피 했던 여성국극이 이제 다시 부활의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때 한창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그때 조금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러고 나서 또 좀 잠잠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동안에도 계속 이제 물밑에서는 뭔가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이 계셨었더라고요. 그랬던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원체 이제 여성국극이라는 장르가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작품 자체가 너무 대규모고 이거를 작게 요즘 말로 치면 뭐 뮤지컬 같은 거죠. 말 그대로 뮤지컬이니까 그건. 그래서 이제 악사들만 해도 벌써 8명 이상은 들어가야 되고 배우만 해도 보통 30-40명인데 이제 사실 자본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이제 여성국극을 좀 멀리 하려는 사람들도 이제 너무 많아져서 딱 그 고정된 몇 명 말고는 새로운 이제 배우들이 발굴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것도 있어서 제가 2021년도에 안산에서 이제 공연을 다시 시작할 때 그때가 딱 그 2011년도에 제가 했다는 그 대춘향전. 2011년에 그러면 그거를 어디서 하신 거예요? 국립국악원에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그때 여성국극의 형태로 완전 여성국극이었고 그 작품은 그 작품분도 개인 삽이었어요. 지금 살아계시는 우리 이소자 선생님. 이소자 선생님이 개인 사비를 들여서 1억을 들여서 만든 작품이 대춘향전이었었거든요. 근데 국립국악원에 그러니까 공연장을 대관을 하셨군요. 대관해서 한 거죠. 근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여성국극 이제 배우들을 선배님들 추모하고 그리고 3시간짜리 대춘향전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도 정말 뭐 1회 때 조금 빈자석이 있었지만 3회 때 완전 만석이었고 반응도 되게 좋고 관객들이 또 보고 싶다 했는데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멈춰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만에 다시 안산에서 라이징 인 안산 이렇게 여성국극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 몇십 년 동안 라이징이야. 이놈의 라이징은 언제까지 라이징 할 거냐고. 뭐 50년 전도 라이징이고.
그때 제가 그 단어를 쓰면서도 지금 네. 진짜 웃었어요. 진짜 슬프다. 언제까지 라이징이라는 말을 써야 하나. 저 공연을 제작하려면 자본이 필요한데 네. 언제까지나 여성국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어오기에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거잖아요. 네. 저 레전드 작년에는 제가 이제 안산에서 레전드 춘향전이라는 공연을 네. 이제 했는데 그때도 개인 사비였죠. 제가 사비를 뭐 저는 이소전 선생님처럼 1억을 쓸 수는 없고 대출도 안 나오니까 막 네. 이래저래 캐피탈까지 다 끌어가지고 이제 3천 개인하고 네. 펀딩하고 재단에서 좀 지원해 주시고 네. 이래가지고 제작비 6천만 원짜리 작품을 그때 만들어서 했었죠. 네. 그러니까 개인이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없었어요. 뭐 이제는 네, 달라지길 네. 바라지만. 네. 그때가 제가 느끼기에 그 웹툰 정년이가 이제 나와서 좀 관심이 커졌고 그리고 국립창극단이 정년이 그 네. 웹툰을 원작으로 한 창극을 올렸는데 그게 뭐 국립창극단 공연이 인기가 많긴 하지만 그건 진짜 특별히 맞아요, 정말 맞아요. 금방 다 매진되고 네, 정말 네. 장안의 화제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게 이제 화제가 되고 나서 여성국극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예. 저런 게 있었는데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 뭐 네. 이런 상황에서 그때 안산에서 그 공연을 해서 사실 저는 못 봤습니다만 그때 굉장히 기사도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그 전과 확실히 달라진 걸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전혀 안 느꼈고요. 아, 그래요? 죄송해요. 난 솔직해서. 네, 네. 진짜 힘들었고. 그래요? 네. 아, 정말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만들 때. 레전드 춘향전을 만드는 기획 의도에 대해서 네. 1, 2, 3세대가 만나서 이제 제 마음은 딱 하나였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만들고 이제 내려놓자. 너무 지쳐 있었고 네. 이제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또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이제 사람들은 만나러 다닐 때마다 여성국극이 이 세상에 왜 있어야 되냐. 이 네, 시대에 여성국극이 네. 있을 이유는 없다. 네. 그리고 뭐 네가 무대에 서려고 그냥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그때도 막 다 찾아다니면서 제안을 드렸고 정년이가 이렇게까지 될지도 몰랐고 저도 봤었지만 웹툰 너무 재밌었고 창극도 이제 저희 선생님 모시고 가서 네. 이제 자문도 했고 그죠. 예.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진짜 여성국극 장르에까지는 유입이 안 됐어요. 이 여성국극이라는 장르를 하고 있는 우리 이제 우리 단체 말고도 이제 이 장르를 하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네. 네. 근데 그 공연까지는 아직 유입이 안 됐었기 때문에 레전드 할 때만 해도 느끼지 못했었죠. 그래요. 그 네. 이후에 이제 느끼기 시작했죠. 네. 그 이후에 그 해 말. 어떻게요? 그 해 말엔 이제 지원 사업을 제가 매번 넣으니까 네. 지원 사업을 넣었을 때 심사위원들 면접으로 보러 갈 때 네. 눈빛과 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전 해만 해도 네. 여성국극이 그럼 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딱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해 연말에 이제 면접을 갔을 때는 여성국극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레전드 춘향 이후에요. 네. 그게 이제 레전드 춘향전 때문만은 아니고 당연히 정년이 네. 때문일 네. 거고 네. 당연히 창극 때문일 거고 네. 그렇지만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그걸 체감한 게 그때라는 거죠. 저는. 네. 이제 변하고 있구나. 음. 연극계에서도 관심을 이제 갖고 네. 연극계에서는 아예 국악이라고 이제 그냥 생각하고 말았었는데 네. 그 해부터 연극계에서도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게 국악 이게 음악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종합적으로 다 있는 건데, 그렇죠. 맞아요. 이게 여성국극에 대해서 사람들이 창극과 뭐가 다르냐, 뭐 마당놀이와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하는데 네. 거기에서 가장 큰 요소가 연극적 요소예요. 네.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음악이나 어떤 기반은 한국의 전통 콘텐츠인 네, 네. 국악을 기반으로 네. 했지만 거기 그 무대를 만드는 모든 기준이 연극적인 요소였거든요. 네. 연극 유학을 다녀오신 분들 뭐 극작부터 시작해서 무대를 장치하고 뭐 의상을 하고 이런 게 다 연극적 요소를 반영했기 네. 때문에 연출이 중요했고요. 네. 저희 여성국극은. 그래서
좀 연극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살리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때 때마침 또 만난 우리 안산 문화재단의 조영준 부장님이 네. 그 해 레전드 준비하면서 이제 알게 돼서 이제 네. 컨택을 했는데 조영준 부장님이 또 연극계에 원체 발이 넓으시고 그죠. 네. 공연도 원체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또 그분이 관심 가져줌으로 인해서 또 굉장히 파장이 효과가 크기도 했고요. 네. 네. 레전드 춘향전 잠깐 소개하는 영상이 짧은 게 있는데 그거를 네네. 좀 보고서 얘기를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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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없이 서서히라 젊은 시절 가기 전에 나의 넋은 담배에 가고 싶어라 아 그때 네. 보니까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보고 싶으시죠? 네. 네. 근데 화면에 영상을 나오시는 보면서 것 같던데. 네. 아, 네. 예. 영상 보면서 근데 좀 한숨을 쉬셨어요. 그건 비밀이에요. 비밀이었잖아요. 지켜주시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아니요. 저는 뭔가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도 생각나고 그러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많은 생각이 들어요. 네. 어. 네. 어쨌든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치셨고. 다시 한번 여성국국 배우들의 저력을 느낀 공연이었죠. 91세, 93세가 네. 무대에서 그 쩌렁쩌렁한 보이스를 내고 네. 네. 노래를 하고 80세, 2세대도 80대, 70대예요. 네. 네. 70대, 80대가 여성국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무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네. 뛰어다니면서 연기를 하시고 음. 관객들도 저희가 이제 2019년 단체 만들면서부터 꾸준히 한 번도 빠짐없이 저희를 지켜주고 응원해주러 오시는 분들, 후원해주고 텀블벅 해주시는 이런 분들이 레전드 때도 정말 응원 많이 와주셨고, 예, 그리고 저 공연을 통해서 이제 경기문화재단 이제 대표님이나 네. 관계자분들 되게 많이 관심을 주셔서 네. 네. 저희가 또 이런 결국 여성국국계에서는 역사상 어떤 제도권 안에 들어간 제도 안에 울타리가 생긴 첫 번째 계기가 네. 올해 저희가 안산문화예술전당 상주 단체가 단체. 되었죠. 네. 네. 정말 책임감이 막중했고 그래서 모든 개인적인 일들을 다 끊고 상주 단체 일만 열심히 하고 있고 네. 그래요. 네.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 가지로 어렵죠. 네. 네. 사실 아까 13살 그때부터 소리 그리고 여성국국 배웠다고 하셨는데 그 이전에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들소리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단체가 있었는데 해외 공연도 많이 다니고 지금은 근데 잘 요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거기 소속으로 해외 공연도 많이 다니셨고. 네. 저는 이제 그 들소리에 들어간 거는 여성국국 이후죠.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한참 하다가 네. 제가 집안 이제 사정이 안 좋아서 이제 국악예고에 붙었는데 특차로 붙었었는데 네. 예고를 포기해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특차에 붙으면 그 고등학교 올라가는 시험 네. 그 시험을
자격이 박탈됐어요. 그래서 1년을 있다가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네. 연합고사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네네네. 고등학교 연합고사. 들어가는데 네네. 봐야 예전에 되는데 있었죠. 네. 네. 그래서 1년을 내가 꾸를 순 없다. 네. 동생들이랑 어떻게 학교를 다니나? 막 네. 이래가지고 네. 검정고시를 보고 바로 이제 사회로 나왔거든요. 그때 나와서 들어간 단체가 들소리라는 단체고. 네. 근데 그 기반이 됐던 거는 제가 이제 들소리라는 단체에 들어갔을 때는 타악 단체였어요. 그죠. 100% 타악 단체였는데 네, 네. 제가 들어가서 월드뮤직 단체로 만들어야 한다. 네. 이제는 한국에는 월드뮤직 개념이 없었어요. 네. 일본이나 타 나라에는 이제 이미 붐이 일었었을 때였지만 그래서 기악인들을 뽑자. 그래서 기악인들을 뽑고 이제 제가 이제 노래 작품을 만들고 소리도, 네. 그리고 관객들을 유도하는 어떤 그런 그런 구조들을 만들었어요. 네. 노래를 따라 부르게 하고 네. 막 그런 걸 만들어서 이제 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기반이 저는 여성국국의 힘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여성국국에서 저희 조영선 선생님께서 이제 항상 많이 하시는 게 관객들하고 놀아야 한다. 근데 그러면서도 객석 시바이를 많이 하면 전문 뭐예요? 용어로 객석 시바이를 많이 하면 똥 배우다 뭐 이런 얘기들. 너무 이렇게 많이 하면 이렇게 오버해서 네. 객석하고 너무 유도된 네. 오버를 하지 않으면서도 인위적으로 막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안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객석하고 노는 게 이제 배우다. 네. 그런 얘기부터 시작하셔서 여성국국은 관객들의 마음을 살려고 만든 장르예요. 네. 처음부터 대중 장르로 네. 만들어진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선생님 밑에서 배우면서 계속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장르를 하든 뭐 크로스오버를 할 때도 그렇고 뭐 월드뮤직을 할 때도 그렇고 전통을 할 때도 그렇고 전 여성국국이 정말 가치 있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게 이미 체화돼 있고 하려고 네. 노력하고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제가 찾아보니까 들소리에서 활동하시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 재즈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활동하신 적도 활동도 있고, 하시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밑바닥에는 다 여성국국에서 배운 그런 게 전 있다고 있었다는 생각하죠. 거죠. 엄청 네. 그냥 여성국국 때문에 나와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 정은영 선생님 나오셨을 때도 그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그 당시에 가장 최첨단에 잘 나가는 그런 각종 콘텐츠를 다 맞아요. 흡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장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뭐 서양의 이를테면 우리 전통에서 시작했지만 맞아. 서양의 얘기들 이런 것도 작품들도. 가져다가 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전혀 거리낌 없이 그렇게 많이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던 장르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일단은 최초의 시스루. 네, 시스루를 그 당시에 시스루요. 네, 시스루 살이 다 비치는 시스루를 시스루. 네. 그 살이 다 비치는 그 옷을 여성들 20대 여성들이 네. 무대에서 입었어요. 여성국국은. 음. 그리고 그 당시 미러볼 네네. 그 이제 뒤로 이렇게 갖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무대에서 미러볼을 얼마나 환상적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 있었다면 아마 할 수 없었던 일들, 눈치 보면 못했을 것 같은 일들을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또 한 것들도 많고 대찬 이제 여성들이 모였다 보니까 이제 한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최초자가 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여성국국. 또 뭐 있어요? 일단은 번역본을 만들어서 무대화한 것도 최초고 네. 전통으로 보자면은 이제 판소리나 창극에서는 그 당시 딱 제한된 어떤 장단이 있었어요. 네. 이 장단 말고는 안 되고 뭐 이 장단 다음엔 이 장단이 나와야 되고 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여성국국은 그걸 해체하기도 했죠. 네. 그래서 악사들이 공연 직전에 아유 나 이거 못한다 이러고 저는 집에 가버리는 일도 되게 많았고 그래요? 네, 뭐. 근데 웬만한 것들은 다 꽤 붙었어요. 무대 장치도 자료 화면 같은 게 보면은 정말 그 공간을 다 상상할 수밖에 없게 만든 영화 같이 아주 재현을 그때 그 당시에 재현을 다 해놓았고 굉장히 많죠. 그리고 분장술도 사실은 여성국국만의 그 분장술이 그때 최초로 또 시행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 정년이를 보니까 그게 이제 눈앞에 이제 그럴듯하게 그 상황을 재현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더 좀 상상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때는 이제 텔레비전은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였고 사실
별다른 다른 오락거리가 없는 그쵸.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저 때 이런 공연을 봤을 때 관객들의 그 즐거움과 그 정말 환상적인 그게 대단했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예. 그렇죠. 진짜 대중적인 장르였던 거예요. 대중 장르였고 상업 네. 장르였어요. 네.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두 번째 작품부터 이제 네. 초대박이 났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영화가 50년대 초반에 이제 53년인가 4년인가 그때 영화가 15편이 제작될 때 네. 여성국국 신작이 네. 24편이 제작됐습니다. 그렇구나. 신작이. 진짜. 네. 정말 경이로운 숫자거든요. 네. 뭐 상상이 네. 안 될 만큼. 어. 그러니까 오전에 일어나서 신작 연습하다가 공연 3회 하고 또 예, 저녁에 예. 신작 준비하고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루를 다 써도 부족할 정도의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고 예. 다 흥행을 했었죠. 그 당시. 그러니까 그렇게 인기 정말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여성국국이 근데 왜 쇠락했을까? 예,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맞아요. 예. 저는 이제 원인은 정말 많겠죠. 제가 가장 크게 비중 있게 생각하는 부분은 문화적 배제.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네. 옛날에 이제 굿하던 분들이 네. 이제 굿집 아닌 걸 쉬쉬하듯이 네. 네. 여성국국을 했다는 거를 쉬쉬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됐었어요. 이제 50년대에 민속학이 들어왔고 네. 국립 극단이나 네. 뭐 국립국악원이나 이런 이제 국가의 기관들이 네, 생기는 네. 정책들이 만들어졌었잖아요. 이제 네. 국악을 좀 살려보려고. 네. 그랬을 때 이제 여성국국은 배제됐었고 배제된, 네. 그냥 배제된 게 아니라 여성국국 출신이라고 얘기하면은 수업을 듣는 것조차도 못 들어오게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냥 이렇게 참관도 하는 거를 내가 저 사람들이랑 왜 같이 수업을 받냐 그런 서름을 저희 선생님들은 느꼈거든요. 그건 왜 그래요? 어떤 이미지 때문일까요? 그때 이제 여성들끼리 한다는 거에 대한 비난을 많이 했죠. 최고의 뮤지컬, 뭐 초호화 오페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극찬을 했던 신문들이 네. 한 순간에 변태 집단, 여성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든 집안이 망한다더니 뭐 이런 정말 그 문구가 다 있어요. 이게 이제 그렇게 갑자기 프레임이 씌워지기 시작하면서 네. 이걸 하나의 예술적 장르로 보지 않고 여성이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하는 너무 그 두 글자에 집중하는 시각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통이 아니다 저건 뭐 그리고 저거는 이제 예술도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철저히 한번 시작하니까 계속 그렇게 비하가 커지죠. 네, 한번 네. 시작된 비하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크고 지금 명인 명창분들 뭐 돌아가신 분들도 네. 많이 계시지만 그 시대를 지나오신 분 중에 여성국국을 안 거쳐 가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네. 그만큼 신작이 23편이 나왔는데 네. 24편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 많은 국악인들이 함께 했으니까 예술적 가치도 더 높았던 건데 이제 어느 순간 그게 여성국국이라는 장르가 배제되기 시작했고 그 즈음에 이제 또 하나의 가장 큰 또 두 개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민간으로 시작했으니까 대중 네. 그런 문화였으니까 계속 네. 갔으면 됐을 거예요. 네. 근데 후계 양성을 좀 확실하게 못했던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스타 마케팅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스타가 무너지면 그 장르가 무너졌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어떻게든 여성국국을 알려보려 부족하지만 실력도 뭐 모두 다 부족하지만 뭐라도 알려보고 싶어서 뭔가 이 시대에 이제 지속 가능성을 좀 남겨놓고 싶은 사람으로서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거는 여성국국을 하려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야 한다. 네. 그러니까 후계 양성이 반드시 돼야 한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그래야 질도 높아지고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원인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이제 주목하시는 학자분들이나 어떤 연구자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게요. 그래서 네. 자료들이 막 조금씩 생겨요. 네. 불과 3년 5년 전만 해도 정은영 작가님이 찾는 거 그게 다였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는 많은 자료들이 좀 찾아지고는 있는데 네. 이제 특히 이제 영화 같은 거 지금 이제
조만간 조영 선생님 다룬 이제 다큐 영화도 제작이 될 이제 네. 개봉을 할 거예요. 아, 네. 네, 이제 개봉할 건데 이제 다큐 영화가 개봉되려니까 또 자료들을 막 그죠. 모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거의 한국의 자료는 없었고 미국이나 이런 외국의 컨텐츠 아. 그런 자료집 그 오, 공간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사오고 구해오고 그랬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해외 자료가 있었대요? 네, 옛날 자료 그 시대 자료들은 해외에서 많이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한국에 많이 그렇구나. 아직 네, 없는 것들을.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자료들도 많이 나오니까 저도 올해 작년 임춘영 선생님이 어떤 걸어오는 모습, 네. 무대하는 모습들을 이제 겨우 본 거예요. 네, 말만 듣다가. 네, 네. 네. 아 진짜 멋있었겠다. 어. 지금 나와도 멋있을 것 같다. 그 어. 아우라가 다르더라고요. 네. 어. 참, 네. 지금 정년이에서는 이제 문옥경. 문옥경 네, 네. 생각하면 되네요. 그러게요. 네. 음. 그러면은 영상을 예. 또 하나 볼까요? 네. 그 8월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조도깨비 영숙이라는 공연이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조영숙 선생님하고 이제 제자분들 같이 출연을 하셨는데 같이 그때 출연하셨죠? 네네. 그때 선화공주였나요? 네네. 네, 네. 제가 선화공주를 한 건 아니고. 네, 네. 그 제목이 선화공주. 네. 네. 선화공주의 상대요. 네네. 네. 서동이 역할을 네, 했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 조영 선생님이 1인 다역을 네. 함으로써 그 작품에서 관객들이 진짜 젊은 관객들이 많이 왔고요. 기립박수가 정말 오랫동안 이어졌거든요. 그랬겠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네. 커튼콜 하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조영 선생님 살아생전에 이렇게 다시 저 긴 기립박수를 받게 되는 영광을 누리시다니 아, 네. 막 그런 정말 그랬어요. 네, 네. 길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기획을 연출을 잘한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1인 다역을 하면서 네. 영상으로 보여줬는데 막 서동이도 했다가 막 맞아요. 공주도 했다가 특별하던데요, 그죠? 네. 무대가. 예. 그거를 제자들이 하나하나 따라하는 거를 담아가지고 음. 아직 이제 이게 지속되고 있다는 거를 네. 또 보여줄 수 있는 무대여서 네. 굉장히 감사한 무대였죠. 네. 네. 공주야, 너 서동이라는 자를 아느냐? 너 서동이라는 자를 너 아느냐? 서동이라는 자를 너 아느냐? 서동이라는 자를 너 아느냐? 서동이라는 자를 너 아느냐? 서동이라는 자를 아느냐? 너 서동이라는 자를 아느냐? 서동이? 모르오이다. 서동이 모르오이다. 몰라? 너 때문에 장안이 발칵 뒤집혔는데 그래도 몰라? 몰라. 너 때문에 장안이 발칵 뒤집혔는데 그래도 몰라. 아바마마, 소녀가, 소녀가 무엇을 잘못하여 아바마마를 진노케 진노케 하였는지 영문을 영문을 모르겠사옵니다. 모르겠사옵니다. 영흥사 숲길에서 빛이 귀걸이를 내게 준 그대가 서동인 줄은 몰랐노라. 그대 옥중 고생이 어떠한가? 공주마마 절천지 이원한 백발이 죽는다고 할지라 못 풀겠소 못 풀겠소 개만보다 사람 된게 행했지. 선화공주가 서동이를 도망시킨 죄로 기양길을 가게 되었으니 드디어 내 소원을 이룰 때가 왔다. 기양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내 뜻대로 안 될 시에 이 사약을 빙자해서 어디 슬슬 시작해볼까? 내 팔자 개를 들여 개만 못한 내
팔자야 친구 하나 잘못 만나 경만 치고 혼만 났네 그래도 못 잊을 건 친구밖에 또 있느냐 아이고 서동아 아이고 우리 서동이 보고 싶어 서동아 아이고 밥이나 먹고 다니는지 몰라 아이고 서동아 보고 여보시오, 싶다 젊은이. 서동아 여보시오, 젊은이. 나 말이오 여기 젊은이 말고 또 있어. 그런데 당신은 무엇 담시로 나를 찾으시는디요? 조금 전에 서동님을 애타게 부르던데 그 서동님은 왜 찾으시오? 저 서동이 잡으러 온 사람 아니요? 여보시오 도대체 당신 누구요? 뭐 다른 사람이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고? 도대체 당신은 누구 간디? 도대체 당신은 누구 간디? 우리 서동님을 찾으시오. 서동님을 찾아서는 집을 줄 테요, 은금을 줄 테요, 천천히 보하니 되는 벼슬 길을 터줄 테요. 내가 저까 젊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뭉클한 조도깨비 영수. 네. 거기 이제 서동왕자 역으로 출연하셔서 네. 의상도 그때 입었던 의상 그대로 입고 왕자님 나오셨어요. 의상. 왕자처럼 보이려고 그랬는데 아예 네. 안 되죠? 아니 좀 비슷합니다. 네. 네. 조영수 선생님 너무 그러니까요. 멋지세요. 올해 연세가 그러니까 91. 네. 네. 하나. 네. 한 91세. 91세. 네. 근데 지금 좀 이렇게 허리가 굽으셔서 그렇지 너무 정정하신데요. 네네. 정말 네, 맞아요. 목소리도 카랑카랑하시고. 대단해요. 대단. 네네. 현역. 네. 말 그대로 현역. 네. 근데 같이 공연하시면서 정말 되게 특별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냥 계속 스승님으로 배웠지만 이렇게 같이 무대에 서서 또 요즘 젊은 관객들 앞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 이번 공연. 네, 네. 맞아요. 선생님이 국가무형유산 발탈 그죠. 보유자세요. 네, 네. 뒤늦게 보유자가 되시기도 했지만 선생님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만나서 무슨 장르를 하든 여성국극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지 않으셨었고 작은 무대 하나만 있어도 어떻게든 그냥 여성국극 하나라도 더 보여주고 싶어 하셨고 저희는 그런 무대에 계속 섰었잖아요. 네. 번듯한 무대보다는 네. 항상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곁다리. 여성국극은 언제나 그냥 그 사이에 껴서 기회만 되면 조금 보여줘야 되는 존재를 언제나 아직 살아있어요 하고 계속 말해야 하는 이제 그런 장르에 있었는데 선생님 이름을 걸고 선생님의 그러게요. 별명을 걸고 그리고 선생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무대가 만들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많은 생각이 들었죠. 제가 단체를 만들 때도 선생님 살아계실 때 뭐라도 하고 싶었던 건데 이제 제가 만든 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제 눈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네. 그때 어떤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네. 근데 조영숙 선생님 별명이 도깨비예요? 네, 맞아요. 별명이 여러 개인데 네. 선생님이 진짜 똑똑하거든요. 네. 진짜 똑똑하니까 똑똑한 만큼 뭐 개구지기도 했었고 네. 뭐 이제 좀 그랬겠죠. 그래서 하도 남자애 같아가지고 아. 조도깨비라고 조도깨비. 또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도깨비처럼. 동해번쩍 서해번쩍 예, 한다는 예, 뜻이죠. 예, 예. 조도깨비라는 별명이 있었고 네. 또 하나는 3월 삼진날 태어난 3월 삼진날 태어난 여자는 팔자가 세다는 옛날 말이 있었대요. 아 그래요? 네. 선생님이 3월 삼진날 태어나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삼질이라는 삼질아 삼질이.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고 뭐 이런 별명도 있었고 네, 그 두 네. 개가 대표적인 별명이에요. 그리고 방자역으로 유명하셨다고 들었는데. 아, 네. 근데 방자로는 뭐 자타공인 최고의 네. 방자였고 음. 방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전까지는 이도령의 그냥 네. 몸종 그죠. 네. 네. 뭐 이렇게 뭐 네. 보필해주는 사람 네. 여성 몸종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뭐 그 정도의 사람이었다가 여성국국에서 이제 조영숙 선생님이 방자를 하면서 방자의 어떤 비중이 커졌군요. 네 캐릭터가 네. 굉장히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선생님이 막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길 사람이 없다. 조방자를 이길 사람은 없다. 조방자. 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네. 근데 방자 말고도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엔 다들 아시지만 산마이, 산마이는 뭐예요? 네, 니마이, 산마이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연은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페이지 이렇게 있지니. 아, 네. 그 일본말에서 나온 네, 거군요. 옛날이니까 예, 대본에 예. 첫 번째 장에는 뭐 제목이 들어가요. 아, 네. 두 번째 장에는 주연 이름이 들어가고요. 아, 네. 세 번째 장에는 이제 조연, 네. 주조연의 이름이 네. 들어가는 거죠. 방자나 향단 이런 사또 이런 역할. 네. 그래서 이제 그 말들이 있는데 네. 요즘에는 산마이라고 하면은 이제 감초 역할을 하는 네. 조연들을 네. 이제 산마이라고 하거든요. 작품마다 산마이 역할은 필요해요. 악역이 필요하고 가닥기라는 악역이 필요하고 네. 주연이 필요하고 산마이라는 이제 조연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진짜 아기자기한 그 연기들을 네. 진짜 연기라고 보여주는. 네. 그래서 선생님은 산마이 역할의 뭐 전문. 최고라고 네. 최고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죠. 아. 그렇구나. 어. 근데 발탈은 이제 그거는 발로 뭔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네, 말 그대로 발에다 네, 탈 네. 씌우는 거예요. 씌우고서는. 네. 발바닥이 얼굴이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장막 안에 들어가서 네. 나무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네. 이제 말도 하고 노래도 하고 연기도 네. 하고 이렇게 하고 밖에서 사람이 어릿광대라고 하는 사람이 네. 재담을 하면서 이제 인형하고 노는 거니까 네. 발탈은 연극이기도 하고 인형극이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그 보유자이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발탈도 배우셨어요? 네, 그럼요. 아, 저도 발탈 이수자죠.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정말 많이 뭐 하신 게 많으시네요, 진짜. 아니 다 그냥 열심히 그냥 하는 거죠. 네, 열심히 네, 조영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네, 그렇고 네. 배우니까. 네, 네. 네. 어쨌든 요즘 이렇게 조영수 선생님이 많이 조명되고 다 끝까지 나온다니까 좋네요, 진짜. 맞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화인대원 공연하는데 네, 항상 곁다리 공연만 하던 우리가 네, 상주단체가 돼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뽑아서 네, 새롭게 가리켜서 어. 여성국국이라는 걸 정말 다 처음 하는 사람들을 네, 네. 데리고 무대에 올렸는데 네. 그 와중에 세종문화회관 사장님께서 커피차를 보내주셨어요. 오, 어깨가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야, 진짜. 그러니까 이제 신진 배우들을 뽑아서 이번에 제가 네. 그렇게 했죠. 네. 제가 여성국국이 아직도 계속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네, 그냥 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네. 몇 명이나 뽑으셨어요 이번에? 요번에 뽑은 사람들은 7명. 네. 7명을 뽑아가지고. 뭐 다 국악이나 뭐 배경이 다 다른가요? 어떤가요? 뭐 연기하시던 분도 있고. 뭐. 맞아요. 요번에는 저희가 오디션을 봤어요. 네.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네, 네. 그래도 찾아보자 어딘가 있겠지 이러면서 네, 이제 네. 오디션 공고를 냈고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네. 진짜 오디션을 봤는데 오디션의 네. 기준은 네. 이번에 실력은 아니었고요. 네. 그러니까 노래, 춤 이런 거 배우면 되지 당장은 안 되지만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배우고자 한다면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여성국국에 대한 애정, 하고 싶은 네. 이런 그 애정을 좀
봐서 많이, 뽑았어요. 예, 예. 아. 그래서 연극하던 사람, 뭐 영화 연출하던 사람, 뭐 연극 싱어송라이터, 아, 네, 뭐 네. 회계사 이런 분들도 아, 오셨고 진짜요? 네. 뽑혔어요? 회계사분은 못 뽑고 너무 바쁘실 것 같아가지고 진짜 다양한 분들이 오셨어요. 연령대도 20대부터 70대까지 왔어요. 어머. 오디션 보러. 그렇구나. 70대 그분은 뭐 하시던 분인데 그냥 이제 국악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부분 옛날에 여성국극을 봤다. 그리고 여성국극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그분은 함께하진 못했지만 네. 그리고 요번에 7명 뽑힌 분들 중에 이제 최고령자는 이제 60대 후반. 그래요. 네. 까지도 있었죠. 20대부터 60대까지 네. 뽑았죠. 그래서 화인전은 그분들이 출연을 하신 거예요? 그분들을 주역으로 만들었죠. 화인전 어떤, 좀 소개를 네, 해주세요. 어떤 내용일까요? 얘기였을까요? 김홍도. 그렇죠. 네. 안산을 대표하는 이제 인물이죠. 김홍도. 아 맞아요. 네. 단원, 단원 김홍도. 네. 네. 안산하면 또 딱 그죠. 생각나잖아요. 네. 이제 제가 몇 해 전부터 여성국극으로 김홍도를 엄청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했었어요. 근데 잘 그게 지속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화인디언은 고현옥 작가님께 작품을 네. 의뢰해가지고 여성국극만의 시점으로 네. 보여줄 수 있는 김홍도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네. 정말 다양한 장르로 김홍도 이야기했고 돈이 정말 많이 투자된 김홍도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색깔을 갖고 있는 김홍도 이야기를 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해서 고현옥 작가님께서 정말 멋지게 작품을 써주셨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김홍도는 위인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네. 아니라 중인 출신의 김홍도가 태어나서 이 예인의 삶 속에서 예술은 귀하기도 하지만 가장 천하기도 한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내면의 감정들 속에서 혼란을 겪고 싸우고 하는 걸 정조와 전기수와의 어떤 브로맨스까지 담아서 그렇게 했죠. 음악은 이제 우리 장영규 감독님께서 감독님. 도와주셨고. 네. 그러니까 장영규 감독님이 이 드라마 정년이도 음악을 맡아서 하셨더라고요. 네. 보니까. 예. 그리고 고현옥 작가는 사실 연극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님이고 그래서 이제 진짜 실력파들이 이렇게 같이 여성국극을 같이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게 제 목적이었어요. 네. 기획 의도는 네. 보여주고 싶은 게 많으니까 저는 네. 얼마나 보여주고 싶은 게 많겠어요.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들이 너무 켜켜이 쌓여 있는데 근데 선생님이 항상 크게 해야 된다. 여성국극은 작게 하면 안 된다. 막 호화스럽게 해야 된다. 뭐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서 너무 아무것도 못하고 지낸 세월이 너무 길어서 단체를 운영하면서는 일단 뭐라도 해본다. 네. 저는 그렇게 바꿨어요. 마음을. 뭐라도 해야 한다. 그래서 제작소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도 네. 뭐 여성국극단이 아니라 제작소잖아요. 네, 네. 그 차이가 말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1인극도 하고 2인극도 하고요. 여성국극이라는 네, 이름으로 네.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이번에 화인전에서 제가 많은 중심을 잡고 있었던 거는 당시에 여성국극이 인기가 있었던 많은 이유 중에 남녀 배우들의 어떤 인기도 있었겠지만 정말 훌륭한 연출가들, 훌륭한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실력가 연주자들, 그리고 무대 장치부들, 네. 뭐 이런 분들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네. 여성국극에 꽂힌 무용, 네.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무용 이런 것들이 여성국극을 빛나게 해줬던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작품이나 어떤 스텝진들, 제작진들이 정말 중요하다. 네. 이제 하나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서 정말 무리가 됐지만 가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죠. 장영규 감독님은 많이 붙잡았더니 해주시던가요? 얼마나 붙잡으셨어요? 곧 죽을 것 같아 보였는지 바로 허락해줘요. 고현옥 고현옥 작가님 꼬시는 게 오래 걸렸어요. 고현옥 작가님 김홍도 나는 옛날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나한테는 관심이 안 가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고민해 주시다가 해주셨죠. 네. 의상도 뭐 미스터리라고 네. 전통 공연 이런 뮤지컬이나 네. 창극 의상 많이 하는 네. 그분께 의뢰를 해서 했고요. 진짜
마음이 한편으로는 진짜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스텝진들 최고의 스텝진들을 모을 수 있었다니 네.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너무 뿌듯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약간 생각하니까 이게 정년이 보면은 거기 그 연수단원들만 하는 공연이 나오잖아요. 네. 약간 그 생각 나더라고요. 맞아요, 이번에 맞아요. 뽑은 분들로 했다고 하니까. 맞아요. 네. 네. 사실 연수단원끼리 하는 거다 보니 열정이 아무리 있어도 여성국국도 굉장히 기술이 필요한 장르예요. 네. 소리도 잘해야 되고 여성국국만의 소리를 또 하는 것도 또 중요해요. 그래서 판소리를 하는 분들이 하면 더 빨리 접근을 하겠지만 네. 판소리를 잘한다고 해서 여성국국 소리를 바로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라는 게 저희 선생님이 항상 그래요? 그렇죠. 네. 저한테도 제가 소리를 먼저 시작해서 거의 네. 비슷하게 했지만 판소리처럼 하지 마라. 그래요.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어떻게 그러니까 다를까요? 어떻게 달라요? 판소리는 어쨌거나 그 기교, 네. 네. 뭐 그런 것들이 중심이 돼요. 이렇게 말 그대로 기교, 오페라처럼 뭐 이렇게 오페라가 한 단어를 가지고 길게 뽑고 그래서 이게 이어지면 한 글자가 되는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돼서 네. 알아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성국국은 단어를 장음 단음을 계산을 해서 다 알아듣기 쉽게 만들어 불러야 돼요. 그래가 아니고 그래가 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알아듣기 좋고 편하고 거기에 이제 캐릭터가 들어가고 캐릭터 성음 주연이면 주연답게 그러니까 니마이면 니마이답게 산마이면 산마이답게 그런 성음을 넣어서 그러니까 판소리는 말 그대로 그냥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이제 그 통성을 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 통성 안에서 기교를 하는 거고 다양한 소리를 통성 안에서 하는 거고 연극 소리는 이 말 그대로 연극 소리. 그 연극 소리란 단어가 지금 입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한때는 연극 소리란 단어를 비하하는 용어로 썼었어요. 아, 쟤는 연극 소리 한다. 국악 소리하시는 누군가한테. 분들 중에서. 네, 누군가한테. 네. 근데 사실 여성국국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연극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장르인 거죠. 네. 스타일 정말 이게 그러니까 전달에 네, 더 목적을 주안점을 두고 두고 네,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진 게 연극 소리인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여성국국만의 어떤 장르적인 특징이 있다면 뭐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뭐 연기를 할 때 특히 이제 여성이 남자 역할도 하고 하니까. 네. 특징은 되게 많아요. 일단은 네. 여성이 남성의 역할을 그냥 하는 젠더를 해체한 연극들은 이제도 많잖아요. 그죠. 네. 이제는 그런 건 그죠. 많죠. 젠더 프리 캐스팅 많고. 많죠. 네. 네. 근데 여성국국만의 그런 가치는 뭐냐? 보다 과장되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생각했던 어떤 남성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는 거. 그리고 걸음을 걷는 자세, 고개를 하나를 돌리더라도 고개부터 돌릴 거냐, 어깨부터 돌아갈 거냐, 무대에서. 이제 시선을 바꿀 때 이렇게 어깨부터 돌아가 고개를 돌리는 캐릭터가 있고요. 네. 고개를 돌린 다음에 어깨를 돌려야 되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남자 주연은 고개를 먼저 돌리고 어깨를 돌려야 돼요. 그래요? 시선이 먼저 가서 관객들이 나의 시선을 나의 시선을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몸을 이렇게 돌렸을 때 이렇게 그 사람의 감정까지 쫙 가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대 전체를 장악해야 하니까. 네. 그리고 조금 재밌는 캐릭터들은 고개부터 돌아가면 안 되고 뭐 하체나 어깨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산마이 네네. 것들 그런 거죠. 그런 게 다 뭐 그런 원칙 같은 게 있나 보죠? 원칙 같이는 아닐 수도 있지만 연구를 했죠. 네. 연구 데이터들을 통해서 연구를 했을 때 그렇구나. 그게 네. 훨씬 더 어떤 환상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었겠다. 좀 더 극대화시켜서. 네, 그렇죠.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을 때도 여성국국만의 어떤 그게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한 단어로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네. 그게 도대체 뭔지. 그걸 찾으려고 저도 계속 공부하면서 그걸 찾는 게 저희 싸움이었는데 첫 번째는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건 멋. 여성국국은 멋이 있어야 돼. 도대체 그 멋은 멋이 뭐지? 뭘까요? 너무 주선책. 손을 하나 뻗어도 그냥 이렇게 뻗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뭔가 해야 된대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이렇게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여성국국은 마음을 교감하는 걸 춤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춘향아 도련님 한 다음에는 일단 춤을 추고 그 다음에 노래를 시작했다. 이런 것도 이제 어떤 그 모든 작품이 거의 그런 이제 그게 있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좀 최대한 해보려고 하고 있고 네. 뭐 그래요. 또 특징을 많은 곳에서 두고 있긴 한데 저는 어쨌거나 여성국국의 계승자이지만 이 여성국국 제작소 대표로서 이 시대의 여성국국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계속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고 네. 그랬을 때는 기술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이 장르를 통해서 어떤 걸 전달하고 싶은가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위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성국국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가 전쟁 시기였고요. 대중들을 위해서 대중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창작 장르거든요. 네. 그 시대에 만들어진 창작 장르 그 장르가 준 메시지는 위로였어요. 그래서 판소리나 창극이나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여성국국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네. 그리고 듣기 편한 장단으로 네. 박자로 그렇게 해서 표현을 했던 장르고 그래서 5살부터 80세 뭐 노인까지 누가 처음 봐도 다 느끼고 공감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던 장르였고 그리고 스토리도 그랬고요. 그 판타지 속으로 빠져들어서 지금의 현실에 너무 고통스러운 그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해줬던 장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작품을 만들거나 계속 고민해 나가는 어떤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장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 여성국국을 지금도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설득을 하세요? 어떻게 설득한 보통은 뭐 여러 가지 말로 막 구구절절 싸우죠. 네. 어떻게 말씀하세요? 네. 일단 그 시대의 여성국국이 줬던 그 위로나 아니면 공연 예술계에 미쳤던 어떤 장르적인 특징들을 설명을 하고요. 네. 그 장르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왔고 네. 지금도 여성국국이 갖고 있는 그런 예술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장치적 이렇게 시각적인 뭐 어떤 장치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발현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게 있었다는 거 정도는 알리고 싶은 거다. 네. 이게 정말 대단하니까 여성국국을 뭐 살려야 되고 다 같이 봐야 되고 이게 아니라 있었던 장르가 맞고 분명히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매김했던 장르거든요. 그냥 그렇게 보내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그걸 보여주고 보여내고 그 다음에 선택은 대중들이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해보지도 못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멈춘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냐. 네. 어떻게든 일단 보여내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막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이제 막 복원 공연식으로 네. 또 해볼 생각도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재단 우리 담당자 사장님 옆에 계시지만 네. 제가 내년 사업 계획을 쓸 때 복원 공연을 하고 싶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거든요. 이제 여성국국에 대해서 조금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 이제는 좀 원래 이런 느낌이었어요를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특히 선생님들 살아 계실 때 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선생님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일단 저희가 레전드 때 모셨던 선생님들은 다 아직 정정하시니까 네. 그렇게 4분이 계시고요. 아. 5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선배님들도 이제 여성국국이 이제 하실 수 있는 선배님들 계시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여성국국이 다시 좀 이젠 라이징이라고 안 붙여도 되는 시기가 됐다면 예전에 여성국국에 몸담았던 분들이 없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너무 힘드니까 뭐 각자 자기 네. 다른 걸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저희랑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다시 연락을 주셔서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네. 그래서 선배님들 제가 뵀던 선배님들도 계시고 제가 못 뵀던 선배님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여성국국에 참여하셔서 그 당시 여성국국의 좀 중요한 부분들을 좀 네. 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계속 쭉 활동하신 분들은 이제 그 정도지만 네.
그러면 3세대 배우 아까 그 자막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3세대라고 하면 될까요? 네네, 여성국 그렇죠. 3세대. 저희가 3세대죠. 아, 네. 네. 헉, 그렇구나. 영상이 하나 더 있잖아요. 삼지리의 히어로. 아까 삼지리가 조영수 선생님의 별명이기도 별명이라고. 했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3월 삼진날 태어나서 삼지리인 네. 저희 선생님을 모티브로 해서 우리 황지영님이 그 작가로서 그러니까 네. 극을 썼고요. 네. 선생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극을 썼고 요번에 이제 상주단체 첫 번째 기획 공연으로 할 때는 고현옥 작가님께서 개작을 해주셨고요. 아. 그래서 첫 번째 원작보다는 조금 더 여성국국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들어가고 네. 임춘행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도 더 많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네. 저희가 개작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하이라이트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네, 네. 보시겠습니다. 눈을 감고 있노라면 온게 야속할 손 세워릴세 은하수 구비 눈물 흘려 가자 이랴 여기가 바로 소인이 여짜없던 광활로이었고 저기 저 보이는 저 다리가 그 유명한 오작교로서이다. 마시련다. 으따 도련님, 오야. 오늘따라 또 왜 이러실까? 목전에서 날 잡아잡수 하고 있잖소. 원산 사는 삼지리한테나 가보자. 삼질이요? 삼지리가 들어온다. 공산당이며 러시아 혁명이며 삼지리 출생의 비밀. 좋다. 저 양반이 모처럼 그 굉장히 의욕적이시네. 응? 굉장히 의욕적. 신랑이 걸어 그저 저기 색시가 들어온다. 방고 도망 나간 남편. 그 남편도 남편이라고 싹바느질로 연명하며 어머니를 딱하게 여긴 여러 부인들 착당이 이금은이 찾아왔단다. 보나 마나 또 도망갔지라고. 쫓고 쫓기는 게 결혼 생활 아니더냐. 방공호 누가 두고 간 빈집 화물열차 안에서 먹을 걸 어떤 다리를 박차고 일어나 부산옥에 제비언다. 떨리는 두 다리를 머리는 간데 없고 죽고 따 죽고 다 죽고 애타 죽고 성내 죽고 총 맞아 죽고 걸어라 걸어라 내 두 다리야 걸어라 삼지리의 히어로 잠깐 봤는데도 네. 너무 재밌을 네. 것 같아요. 앞에 네. 영상도 되게 인상적이고 네. 예. 일부러 영상을 넣으신 거예요? 아, 네. 네. 이제 여성국국이 어떤 장르인지를 알리는 게 또 목적이었으니까 네. 그 당시에 이런 게 있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었다. 네. 무대는 이런 식으로 했었다. 이런 것들을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네. 굉장히 화려해 보이더라고요. 그쵸. 네, 예. 흑백인데도 불구하고 네. 정말 참, 네. 그리고 삼지리의 히어로는 사실 우리 생각하는 여성국구 옛날 모습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의상도 그렇고 음. 아까 보셨겠지만 이제 반주하는 연주하시는 분들도 뭐 옛날 전통 악기만 있는 게 그쵸. 아니라 네. 네. 좀 이제
우리가 올해 상주단체 되면서 첫 번째 기획 공연이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의 목표는 여성국극이 있었다는 거를 알리면 동시에 어쨌거나 이제 현 시대 동시대성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네. 정답은 모르고요. 알 수 없고요. 근데 고민하고 있는 이 과정들을 겪고 있다는 거를 말하고 알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뭐 정말 성공적이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 나가고 있고 이런 겁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음악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의상적인 거 그리고 여성국극은 저렇게 2인극으로 하는 거를 선생님들은 상상을 못해요. 네. 여성국극은 초호화. 네, 네. 근데 저희 이제 2인극에 무용 선생님 한 분까지 네. 해서 3명이 출연을 했고 악사도 저렇게 딸랑 둘 이렇게 굉장히 처음에는 고민했죠. 이게 음악극처럼만 보이면 어떡하지? 아니면 이게 그냥 뭐 연극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뭐 너무 이런 고민이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국극의 이야기를 여성국극 3세대가 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말은 표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네. 되게 반응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많이들 좋아해 주셨는데 네. 그중에 제일 좋았던 부분이 여성국극 2세대인 김성애 선생님 계시고요. 네. 이미자 선생님 계시는데요. 그 선생님들이 엄청 칭찬을 해주셨었어요. 너네들이 진짜 노력하고 있구나. 너네들이 진짜 이 정도일 줄 몰랐다. 그리고 너희의 선생님으로 이렇게까지 한다니 나도 반성하고 우리 엄마 그러니까 김성현 선생님 어머님이 여성국극 1세대시거든요. 최고의 스타였고요. 네. 이제 여역 그러니까 공주님으로 네, 최고의 네. 이제 여주였고. 근데 선생님 이제라도 내가 반성하고 우리 엄마를 이야기하는 극을 만들고 싶다 나도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되게 기특하다 많이 해주셔서 네. 좋았죠. 그리고 관객 반응을 우리 소극장에서 했기 때문에 네. 뭐 엄청 많은 관객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남녀노소 이제 연령층이 일단 다양했고요. 네. 그리고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는데 네. 뭐 대학로나 이런 데서 공연을 볼 때랑 상상할 수 없는 관객 분위기였다. 막 박수 치고 뭐 추임새하고 그렇죠. 대답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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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제가 임춘행이 삼질이한테 얘기했는데 막 관객석에서 대답하시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분위기가 좋다. 여성국극이 전 계속 가져가고 싶은 분위기도 그런 부분 분위기가 맞아요. 같이 소통하는 분위기. 네. 네. 그럼 여성국극 하면 항상 남역만 맡으세요? 주로 요번에 삼질 히어로 때는 이제 네. 멀티니까 네. 뭐 여자 역할도 두 하고 분이서 뭐 다 했죠. 하셨으니까. 뭐 네. 여자 했다 남자 했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딱 배역 하나를 맡아야 된다. 네. 그러면은 아무도 저한테 여자를 주지 않았죠. 그래요? 첫 번째 재밌는 에피소드로는 네. 안 재밌을 수도 있죠. 처음에 저 데뷔를 향단이로 했다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네. 단 한 번도 여역을 한 적이 없고요. 그때 처음 하고서. 네. 그리고 우리 황지영이는 네. 그 처음에 남역으로 시작했고요. 어렸을 때. 아. 그 뒤로 단 한 번도 남역을 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황지영 씨가 아까 그 선화공주 했던 네. 선화공주고 우리 조영 선생님한테 9살 때부터 배웠고 그러니까 저랑의 인연이 그냥 엄청 긴 거죠. 제가 9살 때부터 우리 지영이를 봤고 그리고 정말 재주가 많고 너무너무 잘하고 네. 예전 여성국극 때도 남역 하시는 분이 주로 쭉 남역하고 여역은 쭉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뭐 번갈아 가면서 하시기도 하고 그랬을까요? 옛날에는? 번갈아 가면서 하는 그냥 역할도 있었고 네. 근데 니마이들은 이제 딱 정해진 대로 하는 네. 거죠. 스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관객들이 그렇죠. 네네. 원하는 게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우리 정년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인터뷰한 것도 봤는데 네. 배우분들이 네. 이제 남역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도 슈트를 입고 다녔다, 그러니까. 뭐 네. 구두를 신고 네. 다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남역을 몸에 익힌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도 않고 그리고 또 여역도 어려운 게요. 여성국극 여역은 여자니까 여역하겠지가 아니고 훨씬 더 과장되고 훨씬 더 그 남역이 과장되듯이 여역은 또 그만큼을 과장되게 해야 돼요. 똑같이 이제
똑같은 이제 여성들이 둘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아. 더 여성스럽게 여기는 아, 더 더 남성스럽게 남성스럽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여역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쉽지가 멀티로 간다는 게 네, 주연들은 그건 어렵죠. 네. 몸에 익히는 시간이 예, 또 예. 있어야 돼요. 저는 좀 옛날 스타일까지의 과장된 남력은 안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기도 해서 네. 조금 그 안에서 좀 고민하면서 예. 네, 아,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성국극을 한다고 해서 옛날 그대로 여성국극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사실은.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계승자로서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죠. 네. 어디까지를 지켜나가고 어디까지를 해야 하고 어디까지를 또 동시대성을 찾으면서 좀 변화해 가야 하는지가 네. 모르겠고 끝까지 모를 수도 있어서 그래서 계속 시도하고 도전하고 다시 또 옛날 걸 찾아 내년엔 그래서 복원을 네, 하려고 네. 하는 거고 네. 그랬다 또 새로운 것도 해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하려고요. 네. 그래서 이제 훌륭한 협력자들을 자꾸 많이 만나는 게 네. 우리 안에서 답은 어렵다. 아. 뭐 아까도 우리 장윤겸 대명 고현옥 작가님이나 뭐 구자의 연출님 요번에 네. 이제 또 할 거지만 아, 그런 네. 협력자들과 함께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게 좋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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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뭐 2000년 그때도 한번 살아나는 듯 하다가 맞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은 좀 제대로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드세요? 현장에서 느낌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느끼게 해주세요. 1월 달에 이제 네. 공연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아르코 대극장에서 8회 동안 오. 저는 이제 여성국극 8회 한 거 옛날에 90년대 후반 때 선생님들 좀 대학로에서 상설 공연 했다는 얘기 이후에 네. 처음이에요. 8회. 장기 공연이네요. 네, 엄청 장기 공연이에요. 네. 여성국극 네. 진짜 오래간만에 몇십 네. 년 만에 장기 공연이고 저는 여성국극으로는 8회 해본 적 없고요. 뭐 다른 공연이야 뭐 그렇지만 그래서 너무 기대하고 있고 많은 대중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이제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제가 그거는 배우로 출연하는 뭔데요? 거니까. 뭔데요? 그건 이제 제목은 벽에가 된 사나이. 벽에? 네. 이렇게 배구 자는 자는 벽에. 맞아요. 아, 벽에가 된 사나이라는 제목이고요. 네. 사나히예요? 네, 사나이. 아. 그 여성국극단에 들어온 네. 남력 배우. 아. 근데 그 배경이 여성국극이 이제 쇠퇴할 때. 네. 이제 막 사라져 갈 때. 네. 그렇지만 나는 남력 배우가 되겠어라는 꿈을 꾸고 들어온 어떤 한 사람이 주인공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니마이가 되고 싶어요. 막 그래요. 주인공이. 근데 산마이도 배우게 되고 산마이랑 니마이랑 뭐가 이렇게 다를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또 배워 나가고 네, 네. 그러면서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공연의 말미에는 이제 아랑예사라는 또 예전 작품도 좀 그걸 보여드릴 또 수도 있고 네. 네, 그렇게 되는데 고현옥 작가님이 작품을 진작에 쓰셨고 네. 그리고 연출을 구자의 연출님으로 컨택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혜경 PD님까지 대학로에서 이제 활동 많이 하시는 네. PD님까지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제작진을 꾸린 후에 이걸 누구랑 할 거냐 네. 고민하시다가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고요. 아. 그래서 저희 여성국극 제작소랑 손을 잡겠다 해주셔서 네. 제가 이제 제안을 했죠. 그럼 사업을 네. 여성국극 제작소 이름으로 써달라. 아. 창작산실 사업으로 된 거니까. 아, 창작산실. 네. 그래서 네. 오케이 해주셔서 오, 네. 이제 조만간 대학로에 저희 여성국극 제작소 이름이 깃발이 펄럭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음악 감독님은 우리 서희숙 음악 감독님 섭외했고요. 아, 네. 그분도 저희 여성국극 지금 여성국극 제작소 작품에 거의 대부분 도움을 주셨고 아, 네. 아까 그 삼지리의 히어로에서도 네. 이제 사운드 감독님으로 이제 참여해 주셨었고 그리고 전통 악기를 이번에는 좀 사용을 하려고 그러고요. 네. 좀 규모를 좀 크게 해서 네. 잘 해봐야죠. 그러면 그렇게 대본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작창하고 이런 과정을 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저랑 이제 황지영 님이 같이 하죠. 사실 작창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근데 이
우리 황지영님이랑 저랑 여성국국을 진짜 같은 선생님한테 진짜 같은 거의 비슷한 세월을 했다고 해도 이제 일단 거의 10살 차이가 나니까 또 바라보는 환경도 다르고 네. 그리고 이제 생각한 살아온 환경이 다르죠. 선생님이 똑같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성국국을 해석하는 방법이나 이런 그게 조금씩 다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재밌는 게 작창을 둘이 각자 해서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오 박수빈이 같은 작창이고 오 이거 황정희 같은 작창이고 예. 근데 판소리 하는 사람이 작창하면은 이거랑 또 다르고 저희도 뭐 판소리를 하지만 당연히 우리 황정님도 성창 선생님의 이수자예요. 네, 네. 판소리꾼이고 근데 여성국국을 해왔던 우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작창법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입혀 나가고 같이 중간을 찾고 둘이서 같이 의논하면서 중간을 네, 찾고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그 조도깨비 영숙 그거 공연 영상 보면서 중간에 말씀하신 게 이런 게 바로 여성 국극다운 거예요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대사하듯이 이렇게 예, 하다가 예. 노래하는. 네, 거. 맞아요. 예. 그러니까 조영석 선생님이 부르는 노래 중에 뭐 이런 노래, 아이고 눈으로는 못 보겠네, 아이고 두 눈으로는 못 보겠네, 뭐 네, 이런 데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말을 그냥 말을 하는데 거기에 리듬골을 가락을, 붙이는 예, 예. 그런 게 연극 소리. 여성국국이 굉장히 세련되게 느껴졌던 이유가 그 음악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 판소리로 하면 어떻게 달라져요? 뭐 아이고 눈으론 못 보겠네. 아이고 눈으론 못 보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좀 갑자기 나는 거. 네, 생각했을 때. 근데 이거를 되게 랩처럼 하기도 하고 네. 그 장단 안에서 그냥 이렇게 타고 노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장단이 아니라 우리는 거의 항상 처음부터 음악 안에서 했으니까 네. 북만 갖고 한 장르가 아니니까. 네, 네. 사면육각 다 썼으니까. 그렇죠. 네. 네. 아까 진짜 조용수 선생님 하실 때 랩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뭐 도대체 당신이 누구 간디 우리 맞아요. 서동이를 찾으시오. 맞아요. 따라해보고 싶어지는. 해보세요 빨리. 할 수 있어요. 연극 소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성국국 네. 여성국국 소리. 근데 네. 그 여성국극이 이제 일제 시대 끝날 즈음부터 시작된 거라서 그런지 그런 용어가 일본에서 온 그런 일본말로 비롯된 용어들이 좀 있나 봐요. 그렇죠. 시대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우리 선생님 조영 선생님 지금도 일본어 많이 쓰세요. 그렇게 학교를 다녔으니까. 네. 전 선생님이 사범대 출신이시거든요. 네. 원산에서 자라셨고 네. 고향은 이제 밑에 네. 전라도지만 네. 근데 용어들이 좀 많이 그렇게 사용이 됐었고 네. 또 연극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연극 다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그렇죠. 했던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참, 드라마 정년이 덕분에 뭐 가닥기 이런 아니 그러니까 용어도 저는 알게 되고. 그 단어는 네. 많이 안 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네. 어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유튜브 뭐 이런 거 막 네, 찾아봐도 네. 개념을 그것부터 네. 설명을 하더라고요. 신기하다. 그 드라마에 나오니까. 그 단어가 되게 네. 중요하게 비춰질 수도 있구나. 그냥 주연, 남주, 여주, 뭐 조연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네. 가닥기, 산마이, 니마이 뭐 이렇게 단어를 꼭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렇구나. 당시 걸 잘 재현한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의미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여성국국에서 제가 자부했던 거는 처음 듣고 제일 기분 좋았던 거는 이제 번안작. 네. 로미오와 줄리엣이나 투란토트 이렇게 그렇죠. 번안했던 예, 그 작품을 한국식으로 변환했다는 거. 아. 그러니까 되게 자부감이 생겼어요. 자부심이. 네. 진짜 우리 여성국국은 K 뮤지컬이 맞아. 네. 왜냐하면 한국의 전통을 가지고 그리고 서구적인 어떤 문화나 어떤 스토리를 또 반영하지만 이걸 잘 버무려서 우리나라 네. 것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만의 진짜 그냥 흉내가 아니라 우리만의 색깔 정서를 담는 작품으로 만들어냈었던 거고. 네. 그래서 여성국국이 그런 부분들에선 정말 큰 일을 했었던 것 같아서 그 제목이 햇님 달님 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뭐 호동왕자 뭐 이런 네. 것들. 네. 그런 거에도 사람들이 관심을 이제 정년이를 통해서 갖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춘향전 아니고 원래는 이제 복원 공연을 대춘향전으로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년이 드라마 통해서 사람들이 다른 작품에도 관심을
보고 싶다. 뭐 진짜 실제로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봐야 되나. 그때 삼국시대 배경으로 한 그 당시 다 여성국구 삼국시대 배경이 많았으니까 네.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하고 있긴 네. 했어요. 하실 일이 많겠어요. 바쁘시다. 네, 많이 해야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저도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관심이 왔을 때 관심이 올 수 있는 기회도 너무 드문 일이고 특별한 일이지만 사실 이게 지속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이게 우리 여성국구 공연계까지 진짜 우리 실기인들까지 미칠 거라는 장담도 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선생님들은 당연히 그렇지만 근데 이때 정말 좋은 작품들 좋은 생각을 갖고 만들어 나가야만 하지 않을까. 그래야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훨씬 어깨가 무겁고 두렵고 그렇죠. 네, 응원하는 분들이 많아졌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도 응원. 네. 아니 나 오늘 너무 재미없이 또 한 것 같아요. 아니요, 재밌었는데. 네. 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솔직하게 재미없었다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다 하고 하시라고. 가시라고. 아, 예. 다 해도 돼요 진짜? 네. 안 돼. 안 돼, 처음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뭐 그런 얘기들이. 혹시. 아니 근데 너무 좋은 게 네. 그런 사람들이 정년회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해요. 보니 너가 생각난다. 네가 고생했던 게 생각이 난다. 네가 말했던 게. 물론 거의 대부분 말했다기보다 싸웠던 거지만 그런 게 생각이 난다고 연락을 주셔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저희가 할 일은 그냥 가던 길 열심히 가는 건데 어깨는 더 무겁긴 하다. 네. 유입이 된 분들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네. 그럼 이제 마무리 시점에서 네. 예, 여성국국을 이제 처음 접하실 분들께 어떻게 보면 더 재밌게 볼 수 있다 해주실. 여성국국은 그냥 즐기러 오시면 돼요. 네. 네, 즐기러 오시면 다양한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작품이 자꾸 이제 뭐 생각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들한테 각자 자기에게 공감을 느끼는 부분이 다 다를 건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열어놓고 싶은 거거든요. 이제 여성국극이란 장르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 위로를 갖고 이런 부분에 공감을 느끼고 이런 부분에 대리만족을 느끼고 이런 부분에 해체감 이런 부분에 황홀경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걸 담고 있었던 게 여성국극이었던 것 같아요. 담고 있었던 거라고 과거형으로 말할 수 없는 저의 현실이 슬프지만 앞으로 그걸 담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겠다. 그래서 일단은 마음을 열어두고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오신 소감 마지막으로 네.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청춘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청춘이 딱 끝나는 시점 끝났어요. 이제 딱 이제 그러니까 나이로 법적인 법적인 청년이 아니고 청년이 청년이 언제까지예요? 만 40, 그러니까 안산 씨 같은 경우는 만 39살. 만 정해져 39살. 있어요. 네. 그게 정해져 있나요? 네, 그렇죠. 서울은 모르겠네. 아무튼 안산은 만 39살. 저는 조금 오래는 안 됐죠. 네. 저는 좀 오래 안 됐는데 그래도 청년의 마음으로 계속 젊은 사람으로서 이 여성국극과 계속 발맞춰 가면서 청년들과 많이 소통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인데 그런 마음에서 이제 여기 나온 소감도 이제 소감과 내용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여성국극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사가 있어서 제가 그 대목을 불러드릴게요. 와. 이 몸이에 천나다고 마음조차 천날 순가
입은 옷이 더럽게로 인내 청춘 더러우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 몸이 천하다고 마음까지, 마음조차 예, 천할 마음조차 순간 천할 입은 순간 옷이 더럽다고 청춘이 네, 더럽. 더러우랴. 여성국국을 그동안 만들었을 때도 천실을 당하기 싫다는 마음으로 여성들이 모여서 여성국국을 만들어냈고 지켜온 분들도 끝끝내 그런 마음을 담고 지켜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 여성국국의 마음이 대중들께 그렇게 전달되길 바라는 네.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빨리 자, 안내가. 갑자기 또 안내 말씀하려니까 또 마음. 뭉클했는데. 골라듣는 뉴스룸 커튼콜은 SBS 뉴스홈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플랫폼에서 또 유튜브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김수현 문화전문기자의 커튼콜에서 지난 회차도 모아서 보실 수 있고요. 김수현 기자 커튼콜 검색하면 나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여성국국 제작소 박수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